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AI 시대를 맞이하는 전 세계 각국의 대응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요. 구두로 언급을 해드리죠. 구멍 뚫린 한국의 자국 산업 보호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 각국의 대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자국에서 퇴출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데이터 주권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에 영향을 집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중국도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 역시 국가안보라는 명목 아래 중국 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국 메타의 소셜미디어인 왓츠앱 그리고 스레드를 삭제하라고 명령을 했죠. 자, 거기다가 유럽의 사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 AI 생태계 육성이 뒤처진 EU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EU도 빗장을 걸어잠그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디지털 시장법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법 시행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일본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빌미로 해서 네이버에게서 라인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움직임을 노골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죠. 자, 이에 반해서 한국은 산업진흥부와 규제를 담은 AI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 사태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기준을 넘어간 것으로 라인을 강탈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는 이야기. 이러한 초법적 행정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니까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와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두 번째 소식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보실까요? 자, 반도체 장비, 설계까지 매서운 추격입니다. 자, 그럼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한국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와 함께 파운드리, 그러니까 이 제조 분야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팹리스, 설계 쪽과 그리고 후공정 분야는 추월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22년이죠. 중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이 35%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상승하게 됐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특히 후공정, 그러니까 이 테스트와 패키징 분야에서는 해외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팹리스 분야, 그러니까 이 설계 쪽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팹리스 수는 2014년 681개에서 2021년 2810개로 7년간 무려 4.1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칩 설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설계만큼은 역시 중국이 가파르게 좀 따라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물론 단기간에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겠지만 이 국가적인 지원이 이어질 경우에는 중국 반도체 장비 시장 내 로컬 기업의 비중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게 잠식당할 수 있는 분야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반도체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위협인데 이 반도체와 함께 첨단 IT 장비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곳이죠.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실까요? KLCD 공장문 닫게 하더니 결국은 OLED 기술도 턱밑까지 따라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도표를 하나 보실 텐데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점유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18년을 보시면요. 압도적으로 한국이 확실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자, 그런데 점점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지더니 2021년 보시죠. 중국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확연하게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LCD 쪽에서는 이미 주도권을 뺏겼고요. OLED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사실 위태롭다고 하죠.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과의 OLED 이 기술 격차에 대한 언급부터 들어가 보실 텐데요. 불과 2년 전에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3년으로 예측이 됐지만 최근에는 1년으로 크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이 액정 표시 장치, 그러니까 LCD 시장에서 K 디스플레이를 몰아냈던 그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OLED 패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이 IT 기기에 탑재되는 중소형이 있고요. 그리고 TV 대형 시장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 중소형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 조사 업체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스마트폰용 중소형입니다. OLED 출하량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2025년에는 한국 기업들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차량용과 투명 OLED 시장에서 K 디스플레이가 기술 선점과 선제적인 투자로 확실한 주도권을 쥐어야 전체 OLED 시장에서도 격차를 벌릴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는 2004년부터 17년간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21년에는 추월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파르게 또 OLED도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정보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 내용에 확인이 필요하시면 옆에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브리프였습니다.